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사건 하이닉스를 사건 다 좋아요. 왜 우리가 그걸 살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리의 부자학교 존리 대표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토픽을 가지고 우리 주식 투자에 관한 많은 상식, 또 투자라는 건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먼저 어제죠. 3월 18일 420만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진행했어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좀 진행됐다고 하는데 혹시 관련 내용 뉴스나 보도 보셨을까요, 대표님? 그렇죠. 어저께 주주총회가 굉장히 뭐랄까요,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나 좀 미국이나 일본하고 좀 다른 게, 특히 이제 주주총회 하면은 그 워런 버핏이 하는 버크셔 하더웨이 주주총회는 축제처럼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즐기는 그런 게 있는데, 일본은 좀 달라요. 일본은 주주총회 할 때 가능한 한 주주들이 안 왔으면 하는. 일본은요? 네, 우리 한국도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래서 계속 따지지 말게. 오면 따질 거 아니에요, 주주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문화가 어저께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수고했다고 하고, 그런 게 굉장히, 투자라는 건 즐거운 거고 그렇게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어제 그래서 삼성전자 주총에서 16조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의결을 했고, 이전과는 다르게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다고 계속 뉴스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전에 이제 대표님이 강조하셨던 어떤 주주의 권리, 투명한 경영이 꼭 국내 기업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실천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게 굉장히 저는 상징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진일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주주와 경영진이 같은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 때, 또 좋을 때는 좋을 때, 적대감보다는 서로 윈윈하고, 또 투자가들은 이 기업을 소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를 소유한 게 아니라 기업을 소유했다는 마음으로 가지면 그 한국의 자본주의에 큰 획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저께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배당을 얘기했잖아요. 네, 배당 네. 금액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배당이 얼마예요? 보통주는 1,668원, 우선주는 1,669원. 전체 금액으로. 총 배당 규모는 11조 1,000억 원입니다. 11조. 그럼 이게 11조라는 배당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배당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아 보이는데요,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시총이 얼마예요? 천조라고 쳐요. 그럼 배당률이 얼마예요? 1.1%죠. 그렇게 크지 않죠. 그렇잖아요. 내가 은행에 넣으면 2%, 3% 주는데. 그러네요. 금리. 예, 내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 1.1%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죠. 근데 왜 이 주식을 사죠? 미래를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배당을 많이 안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배당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기술주나 성장주들은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하나 뭘 한다 그랬어 아까? 자사주 소각한다 그랬잖아요. 16조 규모의 16조. 자사주 그럼 소각. 16조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면 이게 1.6%죠. 그러면 대강 따지면 2.7%라고 볼 수 있겠죠.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와 배당을 주는 거와 비슷한 효과가 있죠. 가치가 좀 더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당 가치가 높아가는 면에서. 근데 이제 소각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배당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소각을 하게 되는 거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의 배당 소득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이 뉴스를 봤을 때 더 재미나겠죠. 이런 걸 알게 되면. 그죠? 대표님,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주주총회는 왜 하는 건가요? 주주총회는 이런 거예요. 우리 셋이서 동업을 해요. 근데 내가 경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경영을 하는데 1년 동안 내가 장사를 얼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 벌었고, 얼마 이익이 났고, 또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고, 또 이사회에 이런 새로운 이사들이 있는데 내가 이사진을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 두 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권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은 주주총회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있었던 주주총회 외에도 국내에서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좀 축제 분위기의 주주총회는 없었나요? 한국이요? 별로 없었죠. 네. 가능하면 안 왔으면 좋겠고, 한국의 또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주주총회를 모든 회사가 한 번 하루에 하는 거예요. 아, 같은 날에 네, 일부러. 못 오게 하려고? 못 오게 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개 기업에 투자하면 한 군데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대두가 되는 것들이 인터넷으로 전자투표를 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가능하면 날짜를 다른 날짜로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날짜가 다르죠. 이제 배려를 하는 거죠. 하이닉스는 언제 하죠? 25일에 합니다. 네, 25일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주들을 배려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주주들이 가능한 안 왔으면 좋겠는 게 그런 게 많았었죠. 그게 하나하나 이제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질문 있으세요? 주주 환원율이 이제 높아진다는 게 결국 기업의 이익을 주주랑 기업이 같이 나누고 같이 동업자의 관점으로 간다는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지론이랑 같아지는데, 배당급 지급,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등 여러 가지 이제 방식 중에서 개인에게 유리한 방향은 어떤 걸까요? 개인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내가 배당을 받은 거는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가 은행 예금 받듯이 배당을 주면 내가 그걸로 생활비도 쓸 수 있잖아요. 네, 현금화되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단점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세금을 내는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 세금을 안 내요. 그거를 이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안 내고 그거를 계속 내가 이 다음에 찾을 때 내. 그래서 제가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는 건 내가 직접적인 현금을 받는 게 아니죠. 회사가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거니까, 그건 나하고 직접적인 그 금전 관계가 없지만 내 회사 가치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그 주식이 1000만 주가 있는 게 900만 주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당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기보다도 둘 다 주주한테는 좋은 방향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사주 매입이라는 단어와 소각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인 걸까요? 다른 아니에요. 내용인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그 다음에 가만 갖고 있는 거를 그 자사주라고 그래요. 내가 주식을 사갖고 갖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장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많은 기업들은 그거를 사서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경영권 보호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돈을 가지고 개인적인 경영권 보호를 하는 것으로 쓰게 되면 주주들의 이익은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사주 소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그거죠. 물론 국내 대표 기업으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를 기술 기업으로서 바라보고 있기는 한데, 글로벌 경쟁이 이렇게 막 심해지는 가운데에서도 탄탄한 기업이라고 대표님은 계속 생각하고 계실까요? 한 삼성전자를요? 네. 반드시 삼성전자만 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ETF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개만 합해도 코스피 200에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코스피 200을 사게 되면 많은 비중을 이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한번 저희가 지난 뭐 서킷 브레이크 이런 시점에서 또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때로는 좀 그 과거의 어떤 실망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420만 국민주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막 파셨다가 다시금 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분상으로 다시 5만 전자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뭔가 횡보장에서 지쳐서 막 주식을 그냥 안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 심리가 그렇죠. 불안하죠. 5만 원 됐을 때도 있었고 또 10만 원 됐을 때도 있었고.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사건 하이닉스를 사건 다 좋아요. 코스피 200을 사건 다. 왜 우리가 그걸 살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할게요. 왜 삼성전자건 뭐 코스피 200이건 하이닉스건 왜 사요? 우리 노후 준비예요. 그러면 노후 준비할 때면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도 갖다가 20만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었으면 많은 돈을 벌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10만 원에 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7만 원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팔았다가 5만 원 되면 사야지. 그렇죠? 그게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딜레마예요. 왜냐?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지금 사요? 5만 원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요,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나는 20만 원대도 사고, 5만 원대도 사고, 7만 원대도 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보통 달러 코스트 에버러지라고 그래요. 에버러지가 비쌀 때도 사고 쌀 때도 사면 어떻게 돼요? 에버러지는 그 중간으로 가겠죠.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삼성전자 사는 이유는 딱 뭐예요?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매출액이 330조? 그래서 이익도 많이 났잖아요.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들고 있었을 때 이 기업은 계속 돈을 잘 벌겠구나. 그거에 대한 예측이에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는 그거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내가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20만 원에 온 거예요. 여기는 5만 원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한 가지는 20년 후에 보면 이 회사는 엄청나게 클 가능성이 있을까?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않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는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거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그거를 가격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투기예요, 투기. 근데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손절매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손절매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거를 맞추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그래요? 롱텀 인베스먼트. 길게 투자하세요. 꾸준하게 사세요. 근데 삼성전자가 한 주당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그럼 내가 100만 원이 있어봐야 5주밖에 못 사잖아요. 나는 오늘 10만 원어치만 사고 싶은데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을 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40%가 돼 있는 거예요. 코스피 200은 10만 원 갖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 얘기를 안 들어요. 자꾸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개별 주식만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왜 장기 투자해야 되는지 이해하셨어요? 네. 아직도 미심쩍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기 제일 좋을 때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오늘이죠. 맞아요.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돈을 누가 벌어줘요? 기업이.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하게 되면 누가 나를 돈을 벌어줘요? 삼성전자 직원이 벌어주죠? 그죠? 네. 근데 내가 맨날 가격을 체크하는 거는 내가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은 뭐예요? 돈 생길 때만 투자하는 거야. 돈 생길 때마다. 근데 삼성전자만 있으면 좀 곤란하죠. 내 포트폴리오에. 그잖아요. 기업이 많은데 굳이 한 기업에만 있을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해야 되는데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게 ETF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내일 6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내일은 특별한 주제를 좀 정했어요.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참가하실 때 주식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ETF는 뭐예요? 여러 가지 좋은 질문도 많으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사람은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부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의 창출. 영어로는 wealth creation이라고 해요. 부를 창출하는 사람.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기에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질문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내일은 특별히 그런 주제로 하니까요. 들어오시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질문을 할까? 나는 부를 창출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부를 파괴하는 사람일까? 다 누구나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를 창출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1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